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12월도 어느덧 끝나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빠르게 무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더 빠르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촬영을 해요. 장 마감 이후에. 근데 이제 금요일이 연말이다 보니까 선생님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간신히 목요일에 선생님 시간 좀 더 주세요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또 금요일에 약간 시장 상황에 따라 약간의 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목요일장 기준으로 봤을 때 선생님 미국 증시가 괜찮다가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일부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실적 다 괜찮게 나오고 하는데 그냥 기술적으로 옵션 물량이 일부 좀 조절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2600선에서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의 흔들림이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난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요? 음. 그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흔들림? 그러니까 뭐 어저께 왜 빠졌나 이유 되지 말자고. 근데 선생님 보면 국채금리가 3.8%대였나? 그 국채금리도 괜찮아졌어요. 굉장히 안정되는 모습이고. 그건 상관없지 이제는 살을 깼으니까. 그러니까 3.5 깨면 여기서 더 갈 것 같아. 이제는 3자, 그러니까 3.8, 4.2에서는 시장 영향이 없어. 이제 5에서 공포 만들어갖고 10월 달에 12,500으로 바닥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 4%를 드디어 깨갖고 3.8, 4.2 요 왔다 갔다는 그냥 이게 39일 올랐더라. 나스닥이? 날짜로 39일. 그리고 어저께 하루 이렇게 음봉 하나 똥 맞은 거야. 아니 그러면 나는 이 반까지도 훼손을 시킬 수 있어. 아니 음봉 똥 맞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어. 네?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데 올라가 봤자 요새 시가 상위 종목도 수익률이 형편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미국 시장도 비패턴 찾기. 미국 시장도? 미국도 우리 흉내내는 것 같아요. 비패턴 찾기. 그리고 시가 상위 종목들은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12월 7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여기서 쭉 올랐다가 한번 요 14,000을 위협한 날이 12월 4일이야. 4일? 12월 4일과 우리나라는 7일. 여기서 치고 나갔어. 그런데 여기 지금 매그니피션트 7은 수익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우리가 480불에서 500불 팔아라. 그냥 480불이야. 언제 수익 났냐? 400불 깼을 때 들어가신 분이 또 단기 수익 났고.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은 급락대 눌림목대 잘 사서 단타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괜찮은데 우리 SK하이닉스 13만 원대 팔고 11만 원 급락할 때 그때 사서 13만 원 또 오면 파는 요런 타이밍을 노리는 분들은 괜찮은데 노상 들고 있는 분들은 이게 좀 뭔가 이게 한계 탄력성 둔화라고 그럴까? 근데 선생님 사실상 삼성전자 이제 뭐 팔아야 된다 막 얘기를 뭐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는데 선생님 팔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로도 좀 잘 가긴 했어요. 아니 1,500원? 우린 73,500원 때리고 나는 이게 인식이 75,000원 간 게 이게 잘 간 거냐? 1,500원이? 아니 가긴 갔잖아요. 아니 이 1,500원이 2%야 2%. 그래도 대형주 2%가 어딥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파생에 한번 슈팅 나오기 위한 미결제 악정에 금융투자가 1조 사면서 만든 것 같아. 그거를 오늘 엎어버리더라. 오늘 변동성으로. 그래서 어저께 슈팅은 선물해서 상투 나오겠다 하고
어저께 이승조 팔로던머니 방송에서 수요일자 기준으로 얘기해서 때려라. 그리고 나서 오늘 347달에서는 청산하고 매수를 바꿔라. 지금 왔다 갔다 용이야, 왔다 갔다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느니 우리의 B 패턴에 자동차 부품단 사는 게 나아. 자동차 부품단 사는 게 우리 모트렉스라든지 세종공업이라든지 유니크라든지 이지라든지 요거 2%의 10배 수익률 더 줘. 2%의 10배면 20에서 30이잖아. 그쵸. 그런 거 찾자고. 2, 3%에 뭘 연동해. 이거는 파생하는 분들. 파생하는 분들 용이야.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충 한 1월 7일 전후를 중요하게 보겠어. 실적 예상치가 나올 때죠. 그래서 배당락이 얼마 되나? 27일 날 배당락. 그래서 오늘 시장 보니까 양도세 나왔어. 그럼 코스닥이 환호해야 되는데 급락을. 근데 그게 양도세가 올해는 상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년 거부터 적용이 되니까 일단 올해 거는 물량이 좀 나오겠다. 그래도 이제 됐잖아. 그 올해 거가 아니라 내년 거니까. 그 비율이 얼마 된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재료 이용해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벌었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배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분석이야. 가까이에서 우리도 2차 전지가 얘기해 준 것 같아 오늘. 2차 전지가 어떤 얘기를 해줬어요? 에코프로 BM이 급락을 했어. 이 말대로 내년부터는 근데 나는 그게 이제 내년도에 민낯 들어갈까봐. 이제 실적 검증이 되고. 근데 선생님 저번에 우리가 2차 전지 실적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실적 잘 나온다 뭐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사로. 나는 그 기사 믿지 마라. 아이고 근데 기자 양반이 뻥을 칠 수는 없잖아요. 뻥도 잘 쳐. 아이고 그 기반이 되는 게 있으니까 기사를 썼겠지. 당연하겠지. 그렇게 막 그게 공수표를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널리스트들도 그 뻥을 치는 데가 많아. 실적을 안 좋은데 좋게 부풀릴 수는 없잖아요. 없지. 그런데 그 상황이 난 바뀐다는 얘기지. 트럼프가 또 보조금 전략이 바뀌고 상황이 지금 보이는 기반으로 쓴 게 초기 조건이 싹 바뀔 것 같아 내년에. 뭐 보조금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매출단으로 확정이 됐다거나 이런 계약 부분이 파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이 추가 급락하거나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서 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거나 갖다 얘기해서 전기차가 또 많이 안 팔리거나. 요번에 내년도 세스가 전기차보다는 오히려 나는 다른 에너지 쪽으로 할 것 같아. 수소, 그 다음에 갖다 얘기해서 태양광, 태양광.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두산 피어셀 오른 다음에 오늘 S 피어셀이 꼬리 달리면서 급등을 하더라. 네. 이런 것들.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태양광 말씀드릴 때 OCI 뭐 했을 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OCI하고 두산 피어셀, 하나 솔루션, 그 다음에 S 피어셀 같은 개념 보면 안 돼. OCI가 태양광 하면 OCI였는데. OCI 그 옛날 얘기야. 원재료 아니야. 이제는 여기도 뭐라 그럴까? 형님 대빵은 죽고, 밑에 단에서 박살난 것들의 순환 매매 정도만. 그래서 OCI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계속 죽을 것 같아 나는. 거기에는 큰 ETF나 펀드가 들어와서 어떤 펀드에 OCI가 1등을 딱 잡혀갖고 뭔가 한 곳만 쫙 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그런 펀드가 하나도 없어. OCI는 2013년, 14년 그러니까 그쵸 그때서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 얘기를 지금. 그거 벌써 10년이네요? 10년 전. 근데 지금 머릿속에 그때 제가 2대1 있을 때 OCI 건물을 봤던 막 기억이 막 나가지고 말씀드려 벌써 10년 전. 10년. 그러면 다른 이제 군웅할 거에 다른 영웅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요새 그 정치 개입 때문에 70, 80대 막 나오잖아. 그분도 안만 나와도 거한다고. 30, 40대에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OCI가 아닌 이제 새로운 종목들. 근데 뭐 이제 하나솔루션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올드보이는 아니라도 조금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디프리 파동밖에 안 돼. 왜냐면 이제 김동관 부사장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 그게 정리가 또 됐기 때문에. 됐겠네. 그래서 우리 오히려 하나투자증권, 하나갤러리아, 우리는 최근에 우주에서 하나 시스템 이런 걸로 밑에 단에 이제 둘째, 셋째로 가자. 그 논리가 더 오히려 거버넌스로 더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태양광에서는 S퓨얼셀, 두산 퓨얼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수건이 이제 일진다이아, 일진 하이솔루스 그 수소 아니야. 그렇죠. 내년부터 3년간 이제 그 에코프로 제2 에코프로 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 이게 다 사우디, 그 다음에 불경, 그리고 22일 날, 22일 날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 IPO를 해.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말씀이시죠. DS 단설. 그게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가 갖다 해서 큰 배가 가스로 LNG 가스로 가기도 하고 바이오 중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가고 가스값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응집돼서 뭔가 대체 에너지 개념이거든. 네네. 그런 것들이 내년도는 선도하지 않을까. 그럼 선생님 일단 DS 단설이 올해 마지막 상장 기업일 거예요. 그때 저희가 상장주들 다 이제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DS 단설 이제 금일자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이 됐어요. 상장하고 나서 잘 나가면 올라갈 때 이제 데드 높여가면서 팔고, 오히려 빠지면은 데드 정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얘가 더 하락한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1,000만 원 시가에 들어가서 시가 데드에서 쫙 가. 더블 따면 데드 잡고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요. 더블 갖고 올 수도 있고 따더블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럼 그 다다음 날 정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루에서 3일치기야. 요번에 블렌텍도 그랬고 그거 다 똑같았잖아. 그리고 고점 찍어 급락해. 그럼 무조건 반토막을 시켜. 그 이 종목을 공모가로 해가지고 공모주 받으신 분들은 일단 시가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그분들도 시초가 대비해서 데드 잡아야지. 받은 단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줄은 오히려 그 받은 단가 그 몇 대 그 매주 단 그거 갖고 계산하지 말고 신규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서 받은 거가 뭐 따뜻하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 거 그쵸 적죠. 그거 예를 들어 30-40% 빠지면 뭐 받은 거 플러스 암만 대박 났지만 이거 더 총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간 에너지가 더 중요해. 그럼 선생님, 내가 공모를 받았어. 이런 분들 중에 나 몇 주 못 받아가지고 시초가에 딱 들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1,000만 원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같이 이제 팔아라고. 만약에 상승을 하면은 데드를 이제 올라가는 거에서 익절 라인을 잡아가면서 어떻게 잡아요? 내 맘대로 잡아요? 나는 그 고가에서 딱 1.5나 3% 잡아. 현재 가격에서. 3% 정도는 무조건 끊어. 조정하면 다시 또 떴다 또 뚫어. 그럼 다시 사. 그렇게 하면서 계속 굴려가. 그럼 이게 더블 같지 따더블 같지는 시장이 에너지에 따라 그날 하루 만에 꼭지 치는 거 있고 이틀 3일 정도 가는 것도 있고. 그 선생님 이거 사놓고 나서 잘 가네 만약에 상한가 갔어 그럼 냅두고 나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상한가 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옵션 매매와 똑같아요. 이클리 옵션 매매와 화장실 들어갈 때도 시세 보고 가셔야 돼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화장실 가기 전에 기분 좋아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급락을 했던 적이 있어서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유 그런 게 정말 오겠어 프리티님 너무 운이 없다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옵션 위클리하고 똑같습니다. 데드 잡고 놓치는 순간에 다시 안 와. 안 와. 오겠지 하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더 내려가 있을 수 있어. 안 와. 안 옵니다 절대.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데드가 이랬다 저랬다 소리잖아.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야 옵션 가지고. 대응을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만. 그러니까 전업 투자가나 그거 할 수 있는 온전히 내 게임이 끝날 때까지 통신 축사산에 들고 있는 분들 용이야. 그거를
어디 뭐 회의실 갔다 오거나 뭔가 큰일 나. 해서 이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 클릭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 잘 녹여가지고 매매를 하 해가지고 네 하셔야 경험 돼. 나면 자꾸 얘기하냐? 아 이게 사람이 매수 누르는데 너무 매도 당황하거나 누르죠? 하면은 나는 추가 매수 하려고 했는데 매도를 누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날씨 추울 때 주의사항이에요. 그럼 선생님 DS 단설 이 상장하면 마치 우리 이제 두산 로보티스 하면 두산 이렇게 보듯이 이 종목이 갑자기 막 뛰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벌써 올리더라.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야, 이거는 지분보다 그냥 관련 섹터로? 바이오 관련된 그러니까 중류 관련된 종목들을 올리더라. 벌써 이미 게임 나와갖고 할 거 없어. 아 이미 상승을 했어요. 주문이? 이미 많이 상승시켰어. 오. 그거에 대한 거는 오늘 내가 그 우리 카페 자료에다가 올려놨어. 벌써 시장 조성을 하고 있더라. 얘 하면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 하고 먼저 이렇게 벌써 한 30-40% 올려놨어. 아, 예, 무릎팍까지 올려놨어요. 무릎팍. 그럼 왠지 DS 단설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를 형성해 아니 관심들 없으면 요새는 관심 없으면 좋아.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력 왕창하고 누구나 다 하면 별로. 별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 그래갖고 두산 로보틱 지금 박살낸 다음에 급등시켜갖고 어마무시하게 다 털리면서 올려놨잖아. 꼭 그 짓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청개구리 전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신규 상장주. DS 단설하고 관련되어서 이미 뭐 오른 종목들도 혹시 뭐 또 같이 뛰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애경 케미칼이라고 있어. 애경 케미칼? 애경 그룹? 애경 케미칼. 애경 케미칼 그러니까 화학업체 같은 화학업체인데 바이오 디젤, 바이오 이 중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같은 업황에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인데 얘는 벌써 10,000원짜리가 15,000원이야. 10,000원짜리가 15,000 50% 40-50% 벌써 올렸지. 얘는 더 올렸어. JC 케미칼. JC 케미칼. 6,500원짜리를 8,700원. 저가주니까 저가주로 먼저 이렇게 된 거야. 아 선생님 지난주에 이런 종목을 알려주셨어야죠. 나는 이거 신규 상장 이 관심도 안 가져갖고. 근데 왜 갑자기 관심을? 마지막에 오늘 그 뉴스 공모 딱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꽂혀가지고.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자료에 올려드린 거야. 그러면 이거 아이디어. 이게 바이오 디젤이잖아. 수소, 가스, 원유 관련주를 같이 동반해줘. 수소, 가스, 원유? 어. 수소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일진다이아, 일제나이솔루스. 근데 지금 원유가 바닥치고 올라오잖아. 지금 이렇게 급락했다가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 9월 달에 150불 간다고 90불에 사갖고 흥구석유. 흥구석유. GSE 이런 이 관련된 종목들. GSE, 흥구석유. 토막을 박살낸 종목들. 우리 패턴 B. 맞아, 우리 얘기 안 하죠 오래됐네. 지금 흥구석유 그래프가 우리가 얘기하는 8, 9월 달에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였는가. 아주 여러분들 우리가 패턴 B의 아주 전형적인 종목입니다. 흥구석유 보면 위치 너무 좋다. 끝내주지. 120. 이게 갖다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5,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어마무지하게 몇 배를 해먹었어. 유가 막 올라갈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유가 흥분하고 그럴 때 이게 까꾸로 할 수 있으니까 15,000원 대주 잡아라. 그리고 야, 선수 종목이니까 하지 마라. 이게 17,000원 찍고 지금 8,000원이야. 8,000원. 그러면 지금 사도 좋아. 근데 이거는 금액을 크게 해도 좋아. 근데 시간은 6개월 잡아. 왜요? 유가가 천천히 올라갈 테니까? 이 주가란 속성이 이렇게 빠졌잖아. 네. 유가가 68불 찍고 80불 가기 전까지는 얘는 반응을 안 할 것 같아. 올라도 10에서 20% 올라가면 두둑에 맞고 두둑에 맞을 것 같아. 그러다 80불을 뚫어갖고 90불 근처까지 갈 때 각도가 팍 하면서 상하가도 치고 막 이럴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유가가 올라갈 만한 환경이 조성돼야 사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오펙에서 감산을 한다거나, 근데 미국에서는 오펙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원유 텍사스산 중진유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면 텍사스. 어떤 논리가 나면 달러 강세 정책을 만들면서 유가 거기에 트럼프의 우호 세력들이 또 그쵸. 그쪽이 이거를 올려주는 정책을 환경을 막 바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의 기후 협약 이런 친환경에서 유가 시대가 다시 온다. 원유.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협약 다 시켜버려요. 근데 선생님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따뜻하고 푸가고 좋다 하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북서풍 막 온다고 일본에서 막 반팔 입고 막 30도 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추웠고 중국에서 막 눈이 엄청 오고 막 이게 기후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지구가 더 아야아야하지 않게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데 기후 협약을 탈퇴한다는 거는 트럼프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그거에 맞지 않지 않아요? 맞지 않지. 응.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라이 전략 쓰잖아. 내가 권력 잡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공표했어. 그 권력을 안 주겠지 사람들이. 근데 당선될 확률이 많이 안 준 사람은 안 뽑겠지. 그렇지. 그런데 본인은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될 수가 있지. 확률 지금 70% 대 안 돼 30%. 심지어는 이번에 콜로라도 주에서 트럼프 후보 못 나오게끔 그 뭐 금지 그 법안을 통과시켰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그 법주 법안은. 근데 그거는 연방 법원이 그 엎어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콜로라도 주는 그 대법원의 그 판결 판사들 7명이 과거 대통령 그 민주당이야 다 7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 유명한 시리즈물이 있어. 대통령 권력 다툼. 거기에 음모 뭐 이런 거 같이 거기는 이 사람 당선된 막으려고 별 에너지를 다 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막아. 못 막아요? 못 막아. 연방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뽑아놓은 사람이 우위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방어막을 쳤어. 그래갖고 이 싸움판은 전쟁판이야. 그래갖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변화, 2차 전지 박살, 보조금 다 폐지시켜버릴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일단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선생님 베팅을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근거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유가가 좀 더 올라가는 쪽으로 세 가지가 할 것이다. 유가가 올라갈 거 세 가지 있어. 첫 번째 전쟁의 트럼프 종결되면 러시아 이렇게 하자면 러시아산 원유가 또 에너지를 주니까 오히려 플러스에서 유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그걸 조절시킬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에멘이 그 홍해 지나가는 데다 자꾸 포격을 해. 그래서 배가 희망봉을 이렇게 뺑 둘러서 유럽을 가야 돼. 이게 또 유가 소비나 이런 에너지를 어마무시하게 물류 기간도 증가시키고 요새 그래서 이게 물류 관련주들 비용이 더 증가하죠. 그렇지. 일단. 이게 또 하나의 유가를 건드릴 수 있는 트리거고. 그리고 막 난방을 하면 그 다음에 추위도 그렇지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야. 두 번째가 이 희망봉이에요? 희망봉. 세 번째는 각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내년은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뭔가 또 움직일 거 아니야. 중국이 그 시도 지금 중국이 박살나 있잖아. 중국 난리죠. 그럼 중국이 한번 그 정책을 써봐. 원자재에서 그게 세 번째. 미세먼지 엄청나겠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3월에서 그 북서풍 황사 구제요 이거를 3월 5월달 노리고 자꾸 하는 거야가 지금 가장 나쁜 게 지금 중국 증시들이야. 아주 그냥 3년 전 주가 수준 바닥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 이게 나는 내년도 연초장에 또 하나의 그 지뢰밭을 만들 수가 있어. 지금 중국에서 살아보신 분 계시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부동산 의존도가 더 커. 걔네들은 미국 비슷해 10%에서 15% 갖고도 집을 살 수가 있어. 뭐 30%까지인데 이걸 또 편법 쓰고 뭔가 말 해주면
근데 지금 뭐 헝다는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 그러면 중국 중산층이나 부유층의 기초자산의 가치가 급락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민 가야지. 뭐 이민도 못 가, 임마. 팔려야 이민 가지. 내가 옛날에 100억 자산가였어. 얘가 30억, 50억이다. 그런 거야. 그러면 소비나 뭐 나갈 거는 100억대 같이 다 쓰면 하겠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 유커가 와도 고액 에너지가 맞아요. 소비를 크게 안 한. 그런 것도 이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 이게 살아나야 돼. 근데 부동산 가치가 쉽게 살아나냐? 중국은 더 어려워.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 정책은 거기도 정부 주도형 정책이 될 것 같아. 정부가 찔러주고 집중하는 거. 나는 그게 이제 동수서산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 전력이나 이런 것들 거기도 마찬가지고. 전력을 만드는 데 선생님 석유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아니, 전력 생산과 관련해서. 아니 그런 것들이 그 동수서산은 전력이나 원자력 이게 그 1대1로 철도 놓는 거 비슷한 그 건설, 옛날에는 건설 시멘트 막 짓고 해서 경제 성장률을 유도시켰거든. 네. 앞으로는 동수서산이라는 건 데이터 센터, 도시를 갖다 해서 스마트 시티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럼 스마트 시티 만들 때 그 구도에 전력 들어가지, 통신 들어가야지, 뭐 모든 에너지망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이 갖다 해서 건물 짓고 부동산 짓는 에너지보다 경제 성장률을 더 치고 나갈 수 있어. 그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내부적으로 SOC를 하면서 어쨌든 뭔가를 짓는다는 거는 공장을 가동한다는 거고, 여기서 석유나 유가적인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신 흥구석유, GSE. 그래서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도 나와야 되고 10년이 되면서 각국의 정부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돈을 어디다 꽂겠습니다. 얘기를 할 테니까. 그치. 걔네들 3월달, 5월달에 정책 회의 뭐 전인데 요 전후에서니까 대충 그때 잡아갖고 6월과 9월 사이. 그럼 벌써 지금부터 한 6개월 이상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흥구석유 샀어. 10에서 20%면 반은 때렸다 샀다 때렸다. 요새 특수건설 하듯이. 근데 선생님 흥구석유 GSE 얘기했는데 SO에는 왜 얘기 안 하세요? 지금 시장은 대형주 쳐다보지 마. 펀드 중심의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물류에도 우리가 대장이 현대글로비스야. 그렇죠. 못 가는 장이야. 철도에도 현대로템 못 가는 장이야. 그 애는 오히려 저가단에 3,000원에서 10,000원짜리 갖고 머니게임 하는 장이야. 지금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B 패턴의 종목을 찾을 때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단이다. 그렇지. 흥구석유, GSE 둘 중에 뭐가 더 매력 있어요? 둘 다 비슷한데 흥구석유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매력이 있다. 근데 다만 기간은 6개월 정도 그렇지. 이상으로. 유가가 80불 넘기 전까지는 그냥 깔짝깔짝. 그러니까 특수건설 공부하는 거 비슷할 것 같아. 선생님 우리 특수건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수건설이 호재가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수요일이었나? 갔던 것 같아요. 철도 지하와 관련 특별법이 4건이나 국회에서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맨날 흙 파고 땅 파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라고 하셨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4건이. 그럼 이제 시작을 한다. 뭔가 될 것 같다. 3년. 3년? 아니 흥구석유는 6개월인데 이거 왜 또 3년이에요 선생님? 지금 이거는 다음 대권까지 연결되는 싸움 같아. 지하화가? 2027년을 목표로. 그러면 2027년이 2026년에 꽃을 피워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특수건설 이 12월 2일도 시간에 상한가 쳤어. 네. 8,500원 찍더니 7,300원까지 쫙 빠지고. 특수건설이? 똑같아.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 쳤어. 이번에는 8,400원 더 많이 가서 8,900원. 다시 7,000원대로 올 것 같아. 이것도 잘했으면 여기서 팔았다가 이거 샀다가 또 그렇게 50% 갖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다 이거 마치 옛날 KT 썬만이 4,000원 갔다 7,000원 가면 두드겨 맞고 7,000원 가면 두드겨 이게 3번 두드겨 맞다가 7,000원 돌파하면서 15,000원 이 논리가 나는 딱 1년 걸릴 것 같아.
계속 흔들면서 물량을 늘린다는 말씀이시네요. 올려놓고 흔들다가 이제 7,000원이 저항이 안 되고 이때 갑자기 가서 상을 말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학습한 사람이 7,000원 때려갖고 밑에 서 있는데 갑자기 깨버려 상을. 이때가 시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7,000원에서 계속 맞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틀리는 날이 감을 잡았어. 따라 붙고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렇게 잡아야 돼. 그때 다 전에 KT 썸마린을 요렇게 하다 그때 다 털리신 분이 똑같은 한탄을 하신 적이 있어. 심지어 그때 그 전까지는 뭐 10%, 30%만 하다 그때는 이제 100% 팔고 다시 살려고 했는데 날아간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그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특수건설이 이렇게 좀 움직임을 내주는데 동아지질은 왜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불량이 매매가 안 돼. 하루에 품절주라서? 만주, 2만주도 어떻게 는 거래 안 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그건 냅두셔야 돼. 오히려 요새 대ITI가 이제 대아TI. 대ITI. 요새 자꾸 조달청에서 막 주잖아. 근데 주가가 안 가. 그리고 막 거래 정지 막 되니까 사람들이 또 거래 정지 됐어요 뭐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댓글 보면 또 거래가 재개돼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에 팔로우 더 맨 해보면 무지 보낼 것 같습니다. 계속 줄 것 같아 조단위로. 우리 이 얘기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3,000원에서 4,000원에 갇혀 있어. 나는 이거 4,000원 뚫으면 7, 8,000원 갈 거야. 대아TI? 그런 것들이 대ITI, 푸른기술 이런 거 갈 때 그때 동아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날 일주일 만에 갑자기 그냥 따닥딱 가버리는 종목. 마치 옛날 부산산업처럼. 그런 스타일이니까 동아지질은 치고받고도 하지 마세요. 2만 원을 목표로 타겟팅으로 2자 볼 때까지 이렇게 주무세요. 2자 볼 때까지. 또 어떻게 보면은 물량 늘리기 기회가 왔을 때 나도 저 종목처럼 물량 늘리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냥 그런 거 못하고 가만히 자고 있으면 그 단가까지 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물량 늘리기라는 건 갖다 얘기해서 최소한 몇백만 주에서 몇천만 주 거래되는 종목. 그러니까 물이 많이 이렇게 유동성이 좋은 종목. 그런 거 갖고 물량 늘리기가 되지. 만주, 2만주 뺏기 하면 내가 팔고 내가 떨어뜨려. 맞아요. 사지지도 않아.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나아.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종목들은 포트에서 보유하는 비중도 조금 조절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치. 우선주랑 거의 비슷한 그런 푼들주의 성격을 가진 거니까. 알겠습니다. 왜 특수건설관인데 동아지질 안 가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여쭤봤어요. 우선님 최근에 우리가 앞서서 2차전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올 한 해 이렇게 딱 정산을 해보니 개인이 산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산 종목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이 전년 대비 34%포인트 올랐고 기관과 외국인은 전년보다 20%포인트, 15%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많이 산 종목들 여러분들 다 알아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더 가지 않을까에 대한 분석이 있더라고요. 난 너.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거는 또 패시브 자금이 이제 유입되는 그런 종목들, MSCI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유입이 돼서 그렇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B 패턴이잖아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종목들이 기회가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개인이 사는 종목. 근데 금년도 1년을 놓고 볼 때는 개인이 찍은 종목들이 좋았어. 그러니까 1년을 결산하면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종목이 1등이야. 우리 2차전지 없잖아요. 포스코 DX. 포스코 DX. 800%. 금년도 지금 떨어졌는데도 1등이야. 포스코 DX 오늘도 막 증권가에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JLK, 뷰노, 에코프로가 4등이야. 그리고 루닛 다 400%에서 800%야. 금년은 종목 화려한 장이야. 장이었어. 1월 3일 날 네. 2100대에서 우리 종합주가지수 한번 단순하게 한번 보자. 종합주가지수 1월 3일 날 2180이야. 그리고 여기
2660이 보면 8월 1일이야. 8월 1일. 우리 그때 막 상고하고 막 얘기 나왔을 때잖아요, 한참. 8월 1일. 그 다음이 10월 말이, 여기 10월 말이, 여기 딱 보면, 얼마냐? 2200, 여기 저쪽에. 2222. 2200, 82? 저가가 73. 2273. 그리고 나서 다시 2600 정도 왔어. 봐봐. 1월 3일. 여기가 요거의 바닥이 10월 31일. 그러니까 쌍바닥이야. 네. 여기가 2180이고 10월 달은 2130 더 좀 낮았어. 여기가부터 시작한 게 시스템 반도체와 IT야. 작년 10월부터. 이때 한미 반도체가 많이 쳐가. 그리고 8월, 7월 달에 한 번 다 피크가 나온 거야. 응? 여기까지 1차 목표. 그리고 정확하게 에코프로가 7월 26일 날 159점 찍었어. 지금 그거 영원히 안 와. 그리고 10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섹터들이 요번에 하나의 에너지를 줬는데, 네. 봐봐. 지수가 2600에서 지금 주도주 색깔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색깔들이 하나도 없어. 계속 바뀌었네. 오히려 지금부터 1년 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이 이제 내년도에 제일 급락할 것 같아. 그러니까 류닛, 분노, 에코프로 절대 가지마. 루닛, 뷰노, 에코프로. 최고의 악재가 뭐냐면 많이 오른 게 최고의 악재. 최고의 호재는 뭐야? 많이 빠졌는데 이제부터 좋아질 거. 그런 걸 찾아내는 게 2024년도의 특징장 같아. 그래서 지수단은, 그리고 요새 요거를 에너지를 뺏어 먹은 게 미국이야. 오늘 우리 시장보다 미국 에너지가 10월부터 현재까지는 더 좋았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10월 달에서 요거 지금 시가상위 종목들 재미없어. 맞아요. 재미없어요. 대롱대롱. 이때 오히려 패턴 B 종목들을 돌아가면서 해먹는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50%나 더블 게임들. 근데 이런 것들은 선수 종목들이 많았어. 그래서 내년도 나는 1, 4분기를 종목장의 연속성으로 보고 싶어. 패턴 B의 순환. 그래서 1, 4분기까지 4, 4분기 실적과 1, 4분기 실적을 두 개를 낳고 실적이 우상향 되는 것만 살아남을 것 같아. 실적이 좋은 거.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로 이제 시작들이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그게 바로메타가 될 것 같아.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리고 SK 하이닉스